웩슬러 3부터 한국에서 많이 사용됐지만 이제 웩슬러 4, 웩슬러 5가 아동용은 나와 있습니다. 게시판에 웩슬러 4와 5가 어느 게 더 좋은가요? 이런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조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자세하게 글을 올리기도 했지만 동영상도 하나 찍어서 올려서 좀 개념을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꼭지 잡았습니다. 지능검사가 이제 수백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능검사의 역사에 대한 시리즈도 지금 올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 한 300~400가지 정도가 이제 학계에 이제 그 공인을 받은 상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10개를 표준검사라고 하고요. 그 표준검사 안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웩슬러 검사, 그 다음에 카우프만 검사,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지능검사라고 하는 스탠포드 비네 검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CHC 이론의 그 이름을 들어본 카텔 검사,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아이오와 검사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네소타 대학에서 이제 추진했던 검사도 있고요. 이제 몇 개의 검사들을 한 10개를 이제 표준검사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검사가 가지는 의미는 이제 새로운 검사가 나왔을 때 그 10개의 검사랑 이제 비교 검증을 해서 이제 그게 학계가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지능지수의 개념에 이제 부합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10개의 표준검사가 있습니다. 10개 표준검사들도 이제 나라별로 좀 그 사용 빈도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카텔 검사는 영국 쪽에서 혹은 미국 쪽에서 좀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스탠포드 비네는 여전히 미국에서 이제 선호되는 검사 중에 하나겠죠. 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역시 압도적으로 웩슬러 검사가 가장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검사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이제 그 독일에서 사시는 교민분들이 오신 적이 있는데 그분은 웩슬러 검사는 한국과 미국에서만 하는 줄 알고 이제 우리나라에 왔을 때 잠깐 나오셨을 때 검사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웩슬러 검사는 유럽의 각국에서도 이미 다 표준화 작업이 되어서 그 나라의 어떤 그 인구 집단 내에 그 통계 자료를 확보해서 버전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걸 제가 듣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유럽 국가의 웩슬러 검사의 그 표준화 버전 같은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고, 그런 것을 이제 실시해주는 상담소 아니면 임상심리학 그 서비스 같은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만큼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아용 말고요. 유아용은 이제 4판이 최신 버전이고요. 성인용도 4판이 최신 버전인데 아동용은 4판과 5판이 두 개가 혼재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저희가 원하는 곳에 가서 지능검사를 하게 되면 그게 4판인지 5판인지 모르고 이제 그냥 하는 경우도 많지만 관심들이 많으시고 한국 분들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에 조사 작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4판, 5판 어느 게 좋아요? 이런 이제 질문이 저희 카페 게시판에도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4판이 이제 출시되고 나서 말하자면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아동용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아동용 위스크라고 하죠. 위스크가 먼저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그 다음에 많이 사용되는 유아용 새로운 버전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인용이 나오고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웩슬러 연구소에서 하나의 버전을 출시할 때까지 거의 한 4~5년 정도 이제 일종의 통계 작업이랄까? 새로운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버전을 위한 작업을 꽤 방대하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4~5년 걸리니까 한 사이클이 돌려면 그 3개의 버전을 돌아가서 하니까 한 15년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년 곱하기 4에도 벌써 60년 아닙니까? 그래서 웩슬러 연구소의 역사는 거의 한 60년에서 70년을 잡고요. 그런 버전으로 꾸준하게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스탠포드 비네하고 웩슬러만 이렇게 4판, 5판까지 이제 출판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역사가 길고 또 굉장히 많은
학술적인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빈익빈 부익부죠.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공신력을 가지고 그만큼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더 선호되고 뭐 그리고 새로운 버전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새로운 지능 이론을 흡수하고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지능 검사로서의 경쟁력이라고 해야 될까? 선호도를 꾸준히 높이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웩슬러 검사가 유일하게 5판까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5판이 나왔으면 4판은 사용되지 말아야지 정상인데 왜 4판이 같이 병행되고 있을까요? 이게 이제 뭐 좀 의문스러운 질문이었죠. 왜냐면 그게 꽤 됐거든요. 4판은 거의 오리지널 버전으로 따지면요. 미국에서 나온 출시 버전으로 20년 정도 됐어요. 20년 전 그 버전을 쓴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한글 버전도 한 13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13년 전 버전을 굳이 써야 되느냐 좀 의문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학자들한테 들은 얘기는 위스크 4판이 나왔을 때 조금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3판에서 4판으로 가면서 사실 많이 개편됐거든요. 그러니까 3판까지는 지능 지수와 함께 보조 지표를 2개를 줬어요. 언어성 지표와 동작성 지표라고 해서 2개의 지표를 줬었는데 4판으로 이제 출시가 되면서 그 지표들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보조 지표를 4개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성 지표는 이제 언어 이해 지표와 그다음에 작업 기억 지표 2개로 나누어서 2개의 보조 지표로 독립시켜서 보조 지표를 주고 동작성 지표는 지각 추론과 처리 속도란 2개의 지표로 나눠서 4개의 보조 지표로 이제 독립시켜서 보조 지표를 줬습니다. 그리고 보조 지표 사이에 약간 가중치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 이해와 지각 추론은 조금 가중치가 높고요. 그다음에 작업 기억과 처리 속도는 다소 낮게 해서 이제 출시가 되었는데 학계에서 이제 좀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좀 가중치가 조금 더 미세 조정이 필요한 것 같다. 말하자면 지각 추론이 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각 추론 안에 또 이제 2개의 요소가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그 다음에 출시된 유아용, 윕시 4판에서는 실제로 5개의 지표로 재편돼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각 추론이라고 하지 않고 지각 추론을 이제 유동 추론과 시공간 지표 2개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5개의 보조 지표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가중치가 좀 더 조정이 돼서 유동 추론이 지각 추론의 일부로 이제 독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지표와 같은 비중을 갖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전 버전에서 이제 지각 추론이 갖던 비중이 더 높아진 거죠. 그리고 이제 처리 속도와 작업 기억은 좀 더 가중치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2개의 지표는 약간 기능적 지표예요. 그렇게 그 해석 상담을 할 때 말씀드립니다. 기능적 지표라고 해서 뭐 별볼이 없는 지표 뭐 그런 뜻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약간 단순 반복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언어 이해 혹은 유동 추론 시공간 같은 경우는요. 이제 뒷부분에 가서 꽤 어려운 문제 풀 적에는 아이가 꽤 지혜를 동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숨겨져 있는 이제 그 답의 힌트를 찾아내려면 상당히 곰곰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약간 도전 과제들이 뒤에 꽤 많이 있는데 작업 기억과 처리 속도는 그런 뭐 깊은 사고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즉각적인 대응, 빨리빨리 처리하는 능력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집중력이 조금 더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실은 뭐 작업 기억도 이제 기억해야 될 이제 숫자나 그림이 자꾸 늘어나니까 뒷부분에 가면 상당한 이제 도전 과제로 실제 바뀌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처리 속도 같은 경우는 아주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지속해서 꽤 많은 문항들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속도의 문제가 됩니다.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도의 집중력 같은 것들이 이제 표출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 인지 능력이 높은 애들은 사실은 처리 속도 같은 단순 반복적인 작업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좀 심하게 나타나서 요 지표가 이제 자꾸 좀 말하자면 잘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고 이제
다른 지표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져서 나오는데 그런 특성이 사실은 작업 기억에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프로파일을 보면 작업 기억은 살짝 떨어지고 최저 속도는 더 많이 떨어지고 그런 이제 프로파일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런 아이들을 사실 전형적인 영재 프로파일, 뭐 고지능 프로파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걸 또 단순하게 그렇게 정형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 부분조차도 굉장히 높게 나오는 아이들도 또 일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나와야 영재 프로파일이에요.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죠. 어쨌든 4판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자, 4판 아동용에서는 4개의 지표로 출시되어 있는데 이게 학계에서 좀 논란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웩슬러 연구소가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유아용 4판에서는 5개의 지표로 분립시켜서 했고, 그리고 서둘러서 아동용 5판을 출시한 거예요. 그래서 아동용 위스크 5판도 5개의 지표로 나옵니다. 근데 아직 성인용 4판은 4개의 지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성인용 4판과 아동용 위스크 4판은 4개의 지표를 쓰고 있는데, 유아용 4판과 아동용 5판은 5개의 지표로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개의 버전이 좀 더 시기적으로 나중에 출시됐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아까 문제로 돌아가서 아니 5판이 나왔으면 5판을 쓰지 왜 4판을 쓰느냐 뭐 이런 게 의문 사항이 있었는데 처음에 그 5판이 나왔을 때 좀 약간 그 임상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이걸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약간 저항감이 상당히 있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사설영재원은 이거를 이제 일종의 영재 판별 검사 뭐 이런 식으로 좀 사용하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이나 클리닉에서는 이것은 이제 반대쪽 아이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발달 장애를 겪는 혹은 이제 경계성 지능 수준에 있는 친구들을 이제 판별하는 그런 쪽으로 좀 더 뭐랄까 주안점을 두고 활용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양쪽에서 다 5판이 서둘러서 나오다 보니까 보통 한 15년 사이클인데 이거는 한 11년, 그렇죠. 우리 버전은 한 11년 사이클. 그 오리지널 버전도 뭐 그와 유사한 사이클로 좀 서둘러 나온, 그러니까 3, 4년은 빨리 치고 나온 경향이 있는데 뭐 4판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5판 나왔어? 뭐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겠으나 문제는 이제 되게 한 10년 주기로 하더라도 대충 이제 한 10년 지나면 태어난 아이들이 조금씩 더 평균 지능 지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이제 플린 효과라고 그러죠. 뉴질랜드의 이제 사회학자인 플린이라는 사람이 이 현상을 처음 발견했기 때문에 플린 효과라고 우리가 플린 이펙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지능 지수가 점점 대충 한 10년 주기로 한 3포인트는 올라가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발견했는데 그러니까 기준이 올라가는 거죠.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비교하는 그 기준점들이 조금씩 상향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아이가 검사를 했을 때 한 3포인트 내지 4포인트 정도 평균적으로는 5판에서는 낮게 평가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양쪽에서 좀 어려움을 만드는 특성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사설영재원에서는 자기네 기준이 있잖아요. 보통 한 3% 정도를 이제 뭐 본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이렇게 설정하는 것 같은데 3% 대상자가 그 3포인트 때문에 확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이나 클리닉에서는 좀 소위 발달장애 판정 기준이 높아져가지고 이 정도면 발달장애라고까지 하기는 어려워요. 혹은 뭐 경계성은 아니네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준이 높아져 버리니까 더 많은 아이들이 발달장애 혹은 경계성 지능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겠죠. 같은 아이인데 버전이 틀림으로 해가지고 전에는 4판으로는 경계성이 아닌데 4판으로는 발달장애가 아닌데 5판으로는 발달장애네요. 경계성이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쪽에 양쪽 끝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인구 집단이 작기 때문에 그 미묘한 3, 4포인트 때문에 꽤 많은 수적인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스코어는 사설영재는 다 5판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동명 제가 사판을 받아보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병원과 클리닉은 여전히 사판을 그대로 고집한달까? 뭐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언젠가는 뭐 오판을 안 쓸 수 없겠죠. 근데 그것을 이제 그 약간의 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쉽게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처음에는 이 사람들 게으른 거 아니야? 오판 나왔는데 버전을 업시키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임상 현장에서는 좀 상당히 예민한 문제여서 그게 쉽지 않은 것으로 그냥 예측됩니다. 그래서 그 예측을 바탕으로 해서 저 사람들 뭐 이렇게 하고 있어, 뭐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기도 좀 난감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아이의 지적인 특성이 좀 어떤가요? 이런 걸 한번 점검해 보고 싶고, 과연 얘가 뭐 2%, 3%, 아니 1%짜리인가요? 뭐 이런 것들 좀 면밀하게 보고 싶은 사람이란 당연히 오판을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좀 더 자세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논란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사이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제 알아서 판단하시고 알아서 선택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